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코일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넘게 1,00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확보하려던 2,400만 회 분량의 백신이 결국 날아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 7,200만 명 중 1,200만 명분이 증발한 것입니다. 이는 주사기 끝부분에 남은 백신의 양이 적은 특수 주사기를 미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특수 주사기의 확보가 현재 매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백신 구매, 행정 처리 등 접종과 관련해 여러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 또 하나의 대규모 악재가 생겼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규모 쓰나미를 동반한 동일본 대지진 때와 비교하면 다행히도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발생한 강진에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와테 등 일본 도호쿠 지역 주민들은 10년 전 악몽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한 진동이 관측된 것으로 지진 발생 시기, 강도, 발생 위치가 모두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후쿠시마와 미야기에서 주민들이 동일본 대지진 때의 일이 머리를 스쳤다. 10년 전보다 흔들림이 큰 것이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도호쿠 지역에선 이번 지진으로 대규모 정전, 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정전 사태는 14일 오전까지 모두 해소됐지만 5천 가구 이상에서 단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투입해 단수 가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옥 붕괴와 화재 등 주택 피해도 발생해 후쿠시마에서 적어도 240명이 피난소로 대피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신칸센도 설비 피해로 열흘 동안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현 내 구간의 일부 고속도로 경사면 붕괴로 통행이 중단된 것입니다. 스가 총리도 강요 회의에서 지진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수준의 지진에 주의해주기 바란다면서 피해지 주민들에게 여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통 큰 지진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여진과 쓰나미 등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에 쓰나미 피해 우려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10년 전 큰 재난을 겪은 주민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라타 나오시 도쿄대 교수는 일대의 장기적인 지진 활동에 관해 지각판의 경계와 내부 모두 강한 흔들림이 발생하고 높은 쓰나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지진 피해 복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당장 예고된 폭우, 폭설로 인한 재해까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렇게 지진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의 상태입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최대 20m 높이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밀려들어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발생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대거 유출돼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수조에서 물이 넘쳤다는 소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지진의 흔들림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 5, 6호기의 각 원자로 건물 상부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수조 등 4곳에서 물이 넘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각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연료를 보관하는 공용 수조 건물에서도 물이 넘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도 물이 넘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과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넘친 물의 양이 크지 않고 방사성 측정치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호시탐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마치 이 같은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듯 기막힌 타이밍에 나온 한국의 역습이 일본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IAEA 측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협력 실행을 위해 정리의 협의회를 갖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와 만난다는 소식에 왜 원전수 문제를 한국이 협의하냐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과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를 한 지 며칠 만에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원전수 문제에 대해 다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지진은 코일9로 인해 일본의 GDP가 11년 만에 뒷걸음질 치는 등 경제적 타격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발생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곧 대재앙이 다가올 것 같다, 몇 년 내로 진짜 일본을 떠나야 할 것 같다 등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에서는 코로나, 지진, 방사능 이슈로 도쿄 올림픽 개최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올림픽 개최를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 올림픽이
올림픽에 목숨을 건 스가 총리는 아직까지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제올림픽위원회까지 스가 총리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IOC가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 메인 사진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진이 걸리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허술한 답변이 일본인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베이징 대회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문패 사진을 바꾼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정확한 이유조차 모른 채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내부에서조차 그동안 일본 편이었던 IOC도 도쿄올림픽을 포기한 것인가, 바로 다음 대회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등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만 바라보고 있는 스가 총리의 혈압이 오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스가 총리는 각종 악재로 취임한 지 5개월도 안 돼 최악의 지지율을 연일 경신하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일구 부실 대응, 여권 정치인의 유흥업소 방문 파문에 이어 스가 총리의 장남이 유력 고위 관료를 접대한 사실마저 폭로되면서 정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미 일본 정가 안팎에서는 스가 총리의 퇴임설이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로 레임덕이 조기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스가 총리의 추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가를 끄집어내릴 새로운 인물까지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후보 1위로 꼽힌 고노다로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의 트위터 팔로워 수가 8년 넘게 일본 총리를 해온 아베를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고노 담당상은 작년 9월 스가 내각 출범 시점의 팔로워 수가 170만 명 정도였는데 스가 총리의 임명 덕에 5개월 만에 5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에 스가 내각 지지율은 38.8%를 기록해 지난달 조사보다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출범 당시 70% 중반대의 높은 지지율로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스가 총리가 취임 5달 만에 국민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가 내려가고 스가가 왔는데 다음 타자로 고노다로가 거론된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이 얼마나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심각한 것은 이들을 떠받치는 핵심 지지층이 일본의 젊은 20대라는 점입니다. 스가 총리의 집권 초기 20대 지지율은 무려 80%에 달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서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30%대이지만 20대 지지율은 아직도 41%로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탈한 지지층은 또 거기서 거기인 고노다로로 간 것이죠. 아베 총리 때도 20대 지지율이 유독 높았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일본의 20대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모토 마사오 사회조사 연구센터장은 이런 현상을 정치적 보수 성향이 아니라 일본 젊은이들의 보신주의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변화를 택하느니 현상 유지에 안주한다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니시 신타로 간토학원대 사회학 교수 역시 일본의 젊은 층은 장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의 삶이 더 심하게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되는 자민당 인사 지지로 나타난다고 해석했습니다. 젊은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은 일본의 20대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일본이 가진 진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